유명 가수가 청소부에게 솔로로 노래를 시키며 비웃었지만 그는 그녀조차 낼 수 없는 음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당신이 혼자 노래해봐요. 우린 좀 웃게. 마이크 주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생방송. 공연장 안 500명의 관객. 온라인 시청자 200만 명. 이날의 주인공은 최서연. 온 국민이 아는 목소리. 무대의 아이콘. 그녀가 객석 깊숙한 곳. 어깨에 걸레를 걸치고 노란 고무장갑을 낀 한 남자를 가리켰다. 어이, 거기요. 청소부 아저씨, 이리 좀 올라와 봐요. 노래 좀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박진우, 32세.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는 얼굴. 마치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1분 뒤에 벌어질 일은 최서연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가요계의 가장 추악한 비밀 중 하나를 드러낼 터였다. 스포트라이트가 눈을 찔렀다.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공기를 끈적한 막처럼 만들었다. 박진우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구석에 서서 대걸레를 쥔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벨벳 의자에 앉은 500명의 관객으로 공연장은 가득 찼고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200만 온라인 시청자에게 생생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최서연이 서 있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검은 드레스, 완벽한 헤어스타일, 온 국민이 아는 목소리. 그녀는 자신의 대표곡, 마지막에 불가능에 가까운 고음이 들어간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6옥타브 도샵. 비평가들 사이에서 100만 명 중 한 명만 낼 수 있다고 알려진 음이었다. 진우는 노래를 들으며 대걸레 자루를 더욱 꽉 쥐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갈 듯했다. 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다 손을 들어 올리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감사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노래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냥 입만 벌리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최서연은 무대를 거닐며 관객석을 훑어보았다. 그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객석 맨 구석, 정확히 진우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어이, 거기요. 네, 노란 장갑 끼신 분, 청소부 아저씨, 이리 좀 올라와 보시죠. 카메라들이 방향을 틀었다. 촬영 감독들이 렌즈를 맞췄다. 대형 스크린에 진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곤하고 면도도 하지 않은 평범한 얼굴. 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다. 최서연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부끄러워 말고 올라오세요. 노래 좀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속에서 모든 것이 차가운 매듭처럼 뭉쳤다. 그는 이 순간이 올이란 걸 알고 있었다. 5년 동안 기다렸다. 그는 대걸레를 벽에 기대어 놓고 노란 장갑을 벗어 천천히 무대로 향했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좇았다. 그는 계단을 올라 최서연의 옆에 섰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가 더 컸고 그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옅은 비웃음과 함께 물었다. 박진우입니다. 박진우 씨 좋아요. 그녀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박진우 씨가 우리에게 노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진우 씨. 그는 말이 없었다. 최서연이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아무 노래나 불러봐요.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진우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백 개의 얼굴이 그를 향해 있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조롱의 눈빛으로. 그는 최서연을 보았다. 노래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데요? 정말로 그 고음을 낼 수 있습니까? 6옥타브 도샵 말이오. 솔직하게. 객석은 얼어붙었다. 최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쳤다. 물론이죠. 그게 제 시그니처 음이라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그럼 지금 불러보세요. 반주 없이, 마이크 없이, 그냥 목소리만으로. 진우는 도전적이지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어색한 웃음이었다. 진우 씨, 당신은 노래하러 여기에 온 거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음을 라이브로 립싱크 없이 부른 후에 노래하겠습니다. 객석은 속삭임으로 술렁였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중계실의 감독은 최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지금 날 사기꾼으로 모는 건가요?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서연은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이 사람이 제 콘서트 생방송 중에 저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쳐다보았다. 이 사람 끌어내세요. 경호원 2명이 무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진우가 한마디를 내뱉었다. 조용했지만 마이크는 모든 단어를 잡아냈다. 5년 전 당신은 나를 배신자라고 불렀지? 기회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꿈을 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제 당신이 그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차례야. 최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객석은 함성으로 터져나왔다. 누군가 소리쳤다. 불러봐. 증명해봐. 최서연, 노래해. 카메라는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감독은 직감했다. 이건 대박이다. 시청률이 하늘을 뚫겠어. 최서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빛에 둘러싸여, 기대감에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 없는 덫에 갇힌 채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요. 부르죠. 객석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모아 입을 열었다. 낮은 음부터 시작했다.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맑게 울렸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문제의 그 음에 다다랐다. 숨을 들이마신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다. 음이 탈이었다.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서연은 눈을 떴다. 얼굴은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진우는 옆에서 조용히 비웃음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최서연은 마이크를 내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긴 하루였어요. 이건 립싱크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시그니처 음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몇 년 동안 녹음된 소리를 사용해왔어요. 객석이 폭발했다. 최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거짓말이야. 날 망치려는 거지? 난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진우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음향 감독에게 지난 5번의 콘서트 녹음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주파수를 비교해보고 음색을 비교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민서라는 이름의 스튜디오 세션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확인해봐. 중계실의 감독이 지시를 내렸다. 음향 감독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확인 중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확인했습니다.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음색도 다릅니다. 이건 정말로 최서연 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객석은 얼어붙었다. 최서연은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카메라들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200만 명의 시청자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무대 뒤로 거의 도망치듯 사라졌다. 객석은 고함으로 터져나갔다. 낡은 옷차림에 화장도 조명도 없이 진우 혼자 무대에 남았다. 행사의 사회자가 무대로 뛰쳐나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하지만 객석에서 누군가 외쳤다. 저 사람이 노래하게 해. 그냥 비난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라고. 맞아. 박진우, 노래해. 사회자는 당황하며 진우를 쳐다보았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노래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때 집에서 아픈 심장을 안고 누워있을 딸 소희가 떠올랐다. 매일 밤 나빠, 노래 불러줘 라고 조르는 딸요. 그러면 그는 낡은 자장가 나의 작은 별을 불러주곤 했다. 딸은 말했다. 아빠가 노래하면 내 심장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진우는 눈을 감았다. 음악도 준비도 없이 노래를 시작했다. 오직 맑고 강하며 살아있는 목소리뿐이었다. 그는 소희를 위해 그 자장가를 불렀다. 객석을 위해서도 카메라를 위해서도 아닌 오직 딸을 위해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그는 6옥타브 도시압 그 음에 다다랐다. 숨을 들이마시고 가뿐하게
힘들이지 않고 완벽하게 그 음을 냈다.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 음은 길고 애절하며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음을 놓아주며 노래를 마쳤다. 정적. 1초, 2초. 그리고 객석은 폭발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렸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다. 중계실의 감독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올해 최고의 스토리야. 진우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내렸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기쁨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피로감뿐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을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그를 멈춰 세우려 했다. 악수를 청하고 그를 안으려고 했다. 그는 묵묵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밖은 추웠다. 아직 겨울이 가시지 않은 듯 더러운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진우는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망쳐줄게. 그는 화면을 한 번 보고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소희에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존재에게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진우는 조용히 아파트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불빛만이 보였다. 그는 점퍼를 벗어 고리에 걸고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소희는 자지 않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7살이지만 더 어려 보였다. 병이 기운을 앗아가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다. 오셨네요. 진우는 딸 옆에 앉아 껴안았다. 그럼 우리 아가. 아빠는 언제나 돌아오지? 텔레비전에서 아빠 봤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태블릿으로 보여줬어요. 노래 정말 잘하시던데요? 그는 굳었다. 보면 안 됐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잖아.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바싹 기댔다. 아빠, 근데 왜 그 아줌마는 아빠한테 소리 질렀어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얘기하자면 길어. 소희야. 해주세요. 제발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다 듣고 나면 자는 거다. 약속. 약속해요. 진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쉬운 단어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전 박진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공장 기술자, 평범한 삶, 아내 한은정, 그리고 어린 딸 소희. 하지만 그에겐 드문 목소리가 있었다. 베이스부터 소프라노까지 아우르는 음역대. 음악학원 선생님들은 너에겐 100만 명 중 하나의 재능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진우는 믿지 않았다. 진짜 가수들은 부유하고 연주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아내 은정이 그 몰래 국민가수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저 그의 노래 영상을 보냈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진우는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심사위원 전원이 일어섰다. 4명 모두 버튼을 눌렀다. 그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다음. 결국 결승까지 올랐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 생방송, 전국 곳곳의 광고판에 그의 얼굴이 걸렸다. 은정은 맨 앞줄에 앉아 소희를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결승전에서 음역의 전환과 고음이 가득한 어려운 곡을 불렀다. 객석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심사위원들은 말했다. 당신이 우승자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노래하지 못해요. 결과 발표까지 10분이 남은 상황.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진우는 무대 뒤에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울시립병원입니다. 한은정 씨 남편분 되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무슨 일이죠? 아내분께서 뇌동맥류 파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위독한 상태입니다. 급히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 중입니다. 결승전. 이제 곧 우승자를 발표하는데 박진우 씨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내분을 살아서 보고 싶으시면 지금 오셔야 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진우는 무대 뒤에 서서 사회자가 좁은 후에 우승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말도 없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무대에서는 그를 기다리고 부르고 찾고 있었다. 카메라는 텅 빈 자리를 비췄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박진우 씨가 스튜디오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승자는 2위였던 최서연으로 발표되었다. 그녀는 무대에 나와 미소를 지으며 축하를 받았다. 그 시각, 진우는 중환자실 복도에 앉아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정은 3시간을 더 살았다. 마지막 말은 미안해. 당신이 우승하길 바랐는데 였다. 진우는 아내의 손이 차가워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 다음 날 인터넷이 폭발했다. 박진우는 배신자다. 무서워서 결승에서 도망쳤다. 시청자를 무시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최서연의 인터뷰였다. 그녀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항상 말했어요. 재능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책임감,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대를 버리는 사람은 꿈을 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꿈을 꿀 자격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언론에 퍼져나갔다. 진우는 기사를 읽으며 속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해명하려 했고 인터뷰를 해서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그를 겁쟁이, 배신자로 결론 내렸다. 계약은 파기되었고 프로듀서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든 문이 닫혔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공장 기술자로 돌아갔다. 반년 후, 공장이 문을 닫았다. 진우는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다. 청소부, 막노동꾼, 접시 닦기, 오직 소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딸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술비는 6천만 원 돈이 없었다. 진우는 대출을 받고 밤낮, 주말 없이 일했다. 하지만 빚은 늘어만 갔고 소희는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진우는 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마쳤다. 5년 전 결승에서 노래했던 바로 그 공연장. 최서연이 내 우승을 가로챈 그곳에서 청소부가 된 거야? 소희는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그 아줌마 미워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전에는 아주 미웠지? 하지만 나중엔 알게 됐어. 그녀도 그저 상황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아줌마는 아빠가 꿈꿀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자격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진우는 딸을 더 꽉 껴안았다. 고마워, 우리 아가. 그런데 아빠가 뭘 깨달았는지 아니? 꿈이라는 건 쇼에서 우승하는 게 아니었어. 꿈은 바로 너야. 내 곁에 살아있는 너. 소희는 그에게 기댔다. 아빠,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노래를 정말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진우는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자야지. 너무 늦었어. 그는 딸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작은 별. 반짝이는 소희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진우는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수백 개의 메시지였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최서연은 사기꾼. 인터뷰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진우는 메시지를 넘기며 공허함을 느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명성도 인터뷰도 아니었다. 소희의 수술비였다. 그는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3만 원, 수술까지 남은 돈 6천만 원, 남은 시간 14일. 의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되십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최서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급히 만나 뵈어야겠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죠? 당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방안 말입니까? 만나서 얘기하시죠. 내일 오전 10시 강남의 호텔 메트로폴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입을 막으려는 걸까? 협박하려는 걸까? 하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아봐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소희를 이웃인 해숙 이모에게 맡겼다. 그녀는 자주 진우를 도와주는 연세 지긋한 분이었다. 정말 거기에 가야겠니?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사람들 위험해.
알아요. 부자들은 사람 하나 짓밟은 거 일도 아니죠. 하지만 무슨 제안을 할지 들어봐야 해요. 해숙 이모는 고개를 저었다. 진우야, 영호는 팔지 마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다. 호텔 메트로폴 카페는 호화로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 낡은 점퍼와 해진 청바지 차림의 진우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비싼 양복, 차가운 눈빛. 박진우 씨, 앉으시죠. 진우는 자리에 앉았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변호사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좋군요. 어제 당신은 제 의뢰인을 대중 앞에서 사기꾼으로 몰았고 그녀의 평판과 경력을 파괴했으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이란 상대적인 개념이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손해액은 수십억에 달할 겁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난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이브로 노래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패했고 그 결과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닫았다. 하지만 우리는 소송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우리는 합의를 원합니다. 무슨 합의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어제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실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십시오. 최서연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이걸 받게 될 겁니다. 그는 두 번째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7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7천만 원, 수술비보다도 많은 돈이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돈은 오늘 바로 이체됩니다. 당신은 서류에 서명하고 이 일을 잊고 조용히 살면 됩니다. 당신 딸은 수술을 받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진실은요? 진실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피식 웃었다. 진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원하죠. 아름답고 듣기 편한 이야기. 당신은 영웅이 될 수도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진우는 봉투를 들어 계약서를 읽었다. 나 박진우는 최서연 씨에 대한 모든 비난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싫습니다.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가 싫다는 겁니까?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을, 딸의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압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바보군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그는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었다. 변호사가 등 뒤에서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다. 우리는 당신을 파괴할 거야. 돈도, 직업도, 미래도 없이. 진우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오토바이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돈을, 소희를 살릴 기회를 거부했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안도감이 있었다. 진실을 팔지 않았기에, 자기 자신으로 남았기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돕겠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세요. 진우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누구지? 어떻게 돕겠다는 거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전화는 2시간 후에 걸려왔다. 진우는 집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소희를 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점고, 약간 흥분한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제 이름은 이민서예요. 어제 무대에서 제 이름을 말씀하셨죠. 진우는 굳었다. 최서연이 목소리를 사용했던 바로 그 가수분이군요. 네,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언제요? 지금 괜찮으시다면요. 한강공원 분수대 앞에서요. 30분 뒤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소희를 보았다. 아가, 아빠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 해숙 이모님이랑 같이 있어줄래? 네, 아빠. 그는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와달라고 부탁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섰다.
한강공원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아직 겨울의 기온이 남아 야른 눈이 산책로를 덮고 있었고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휘게 했다. 진우는 꺼지고 얼어붙은 분수대로 다가갔다. 한 여자가 근처에 서 있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에 평범한 점퍼 차림으로 불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 담배를 버리고 다가왔다. 박진우 씨. 네, 비민서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상하게 들릴 거 알지만 당신을 꼭 만나봐야 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말해준 사람을요. 진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최서연 씨를 위해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4년이요. 국민가수 우승 후 그녀의 커리어가 시작될 때부터요. 어떻게 시작된 거죠? 민서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최서연은 쇼에서 우승하고 대형 기획사와 계약해서 첫 앨범을 냈어요. 그런데 콘서트를 시작하고 보니 라이브로 고음을 낼 수 없다는 게 밝혀졌죠. 긴장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그냥 안 됐어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프로듀서는 패닉에 빠졌어요. 수십억을 투자했고 광고, 빌보드, 스타가 영향이 안 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때 그들이 저를 찾아냈어요. 어떻게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백킹 보컬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최서연과 목소리가 비슷했죠. 음역대는 더 넓었고요. 프로듀서가 거래를 제안했어요. 제가 고음 파트를 녹음하면 돈을 주겠다고. 아주 많이요. 곡당 1,000만 원.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동의했군요. 넷.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하셔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앨범 하나만 내고 끝날 거라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었군요. 네, 앨범은 대박이 났고 사람들은 콘서트를 원했어요. 최서연은 거절할 수 없었죠. 라이브 공연에서 립싱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가장 높은 음에서만요. 나머지는 직접 불렀죠. 민서는 담배를 껐다. 4년 동안 수백 번의 콘서트, 수백만 장에 팔린 티켓. 모두가 그게 그녀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목소리였어요. 프로듀서, 음향 감독, 그리고 최서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진우는 말이 없었다. 왜 침묵했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민서는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저를 믿었을까요? 저는 이름 없는 스튜디오 가수일 뿐이고 최서연은 돈과 변호사, 인맥을 가진 스타인데요. 제가 입을 열었다면 전 파묻혔을 거예요. 명예훼손, 질투, 협박으로 고소당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증인들과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돕고 싶어요. 어떻게요? 민서는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여기 녹음 파일들이 있어요. 제가 최서연을 위해 녹음했던 모든 트랙, 날짜, 계약서, 증거들, 법적으로 깨끗한 자료들이에요. 이걸 기자들에게 넘기면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진우는 USB를 받았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당신도 속임수에 가담했잖아요. 알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비록 저를 파멸시킬지라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손안의 USB를 보았다. 이건 최서연을 영원히 끝장낼 겁니다. 그녀는 그럴 만해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저도 비난받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용기에 제가 감사해요. 민서는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어제 인터뷰를 제안했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진우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독점 기사 원하십니까? 기사는 다음 날 터져 나왔다. 헤드라인, 유령의 목소리, 최서연은 어떻게 4년간 수백만 명을 속였나 반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민서의 녹음 파일, 계약서, 날짜, 주파수 비교, 음향 감독들의 증언까지 인터넷이 폭발했다. 최서연 거짓말 유령 가수 최서연의 진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기사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분노했다. 최서연의 팬들은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직원 모함이야라며 그녀를 옹호했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실망했다. 방송사들이 이 주제를 물었다. 전문가, 음향감독, 변호사들을 초대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서연은 이틀간 침묵하다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우는 집에서 방송을 지켜봤다. 소희가 곰 인형을 안고 옆에 앉아 있었다. 최서연은 미소 없이 창백하고 늙어 보이는 얼굴로 무대에 나왔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는 립싱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제 곡들에는 이민서 씨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4년간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얼어붙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정을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가수에서 우승했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콘서트, 앨범, 광고. 저는 항상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실수하고 지치고 불안해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프로듀서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서만 립싱크를 사용하자고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동의했습니다. 커리어, 돈, 명성, 사람들의 사랑을요. 최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정직함, 스스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요. 모든 분께, 관객 여러분께, 이민서 씨께, 그리고 5년 전 제가 부당하게 비난했던 박진우 씨께 사죄드립니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박진우 씨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승전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렵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박진우 씨 만약 그럴 수 있다면요. 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무대에서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제 결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는 떠났다. 카메라는 텅 빈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텔레비전을 껐다. 소희가 그를 보았다. 아빠, 저 아줌마가 사과했어요. 용서해줄 거예요. 진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서할 거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가. 전화가 울렸다. 진우가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제 이름은 정지훈입니다. 프로듀서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봤습니다.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앨범 녹음, 콘서트, 모든 것을 정직하게, 속임수 없이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 번호입니다. 결정하시면 전화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다. 계약, 커리어. 5년 전 그가 꿈꾸던 것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다.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모든 것을 잃으면? 소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진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하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 왜요? 지난번엔 안 좋게 끝났으니까. 소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빠가 그랬잖아요. 용감하다는 건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맞죠? 진우는 딸을 껴안았다. 맞아, 우리 아가. 맞아. 다음 날, 진우는 프로듀서에게 전화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첫째, 립싱크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라이브 목소리뿐입니다. 둘째, 저는 압력 없이 제가 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셋째, 수익의 일부는 제 딸의 수술비로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프로듀서는 웃었다. 모두 동의합니다. 내일 오셔서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진우는 전화를 끊고 소희를 보았다. 아가, 아빠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할 거야.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소희가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가 다시 스타가 될 줄 알았다고요. 진우는 딸을 꼭 안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직하게 거짓 없이 시도해볼 거라는 거야.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꿈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진우는 세 번째로 그것을 읽고 있었다. 모든 단어, 모든 조항, 함정이나 숨겨진 조건, 다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프로듀서 정지훈 대표는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깨끗한 계약입니다. 박진우 씨 약속하죠. 아무런 함정도 없습니다. 앨범 녹음, 콘서트 10회, 계약금 7천만 원의 선금으로 절반 지급. 맞습니까? 네, 그리고 원하셨던 대로 립싱크 없이 오직 라이브로만 진행됩니다. 진우는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소희의 수술비를 내고도 남는 돈이었다. 아파트를 구하고 생활할 돈까지. 그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이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이들도 나를 이용하려는 거면 어떡하지? 상품으로 만들려는 거면? 진우 씨, 정 대표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의심, 이해합니다. 5년 전 그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아티스트와 일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음악을 위해서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럼 확인해보세요. 정 대표는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아티스트들의 연락처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속였다고 말하면 계약서 지금 바로 찢어버리겠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이름 목록을 보았다. 몇몇은 아는 얼굴이었다. 유명 가수, 음악가들. 그는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금방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정지훈 대표님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프로듀서로서 어떤 분이신지.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 대표님은 제가 일해본 사람 중에 최고예요.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그분이 뭔가 약속했다면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두 명에게 더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같았다. 정 대표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함께하면 안전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정 대표를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서명했다. 정 대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진우 씨, 3일 뒤부터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리허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진우는 늦은 저녁 집에 돌아왔다. 소희는 이미 자고 있었다. 혜숙 이모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떻게 됐니? 그녀가 물었다. 서명했어요. 기분은 어때? 진우는 맞은편에 앉았다. 이상해요. 기쁨, 두려움, 희망이 전부 뒤섞인 기분이에요. 혜숙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감사합니다. 그는 일어나 소희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고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평온하게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곧 건강해질 거야, 우리 아가. 약속할게요. 그는 문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목소리가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3일 후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스튜디오는 작고 아늑했다. 방음벽, 마이크, 음향 패널. 정 대표가 입구에서 진우를 맞았다. 준비됐나요? 네. 안에는 이미 연주자들이 와 있었다.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드러머. 모두 반갑게 미소 지었다. 박진우 씨입니다. 정 대표가 소개했다. 우리의 새로운 아티스트. 곧 어디서든 듣게 될 목소리죠. 연주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진우는 어색했다. 이런 관심과 존중에 익숙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정 대표가 말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죠. 진우 씨, 아무 노래나 불러보세요. 저희가 음색과 음역대를 파악할 수 있게요.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스탠드 앞에 섰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소희를 떠올렸다. 매일 밤 딸에게 노래해주던 것처럼. 나의 작은 별유. 그는 조용히 반주 없이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맑고 부드럽게 울렸다. 피아니스트가 멜로디를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다. 기타리스트가 코드를 더했다. 진우는 노래했다. 스튜디오도 사람들도 잊었다. 언제나처럼 소희를 위해 노래했다. 노래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러다 피아니스트가 조용히 말했다. 세상에,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기타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목소리는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정 대표는 미소 짓고 있었다. 진우 씨, 당신은 방금 증명했어요. 준비됐다는 걸. 내일부터 앨범 녹음 시작합시다. 다음 2주는 하루처럼 지나갔다. 진우는 발라드, 록, 재즈 등 정 대표가 제안하는 모든 장르의 곡을 차례로 녹음했다. 목소리는 강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연주자들은 감탄했고 음향 감독은 이건 마법이야, 순수한 마법이라고 말했다. 진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소희가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혜숙 이모가 불안한 얼굴로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진우야, 하루 종일 상태가 안 좋아. 열도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너를 기다리겠다고 해서. 진우는 딸에게 달려갔다. 소희야, 아가, 괜찮아. 그녀는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빠, 그냥 조금 아파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자. 안 가도 돼요, 아빠. 저는. 바로 그때 그녀가 심하게 기침을 했다. 입술에 피가 묻어나왔다. 진우는 새하얗게 질렸다. 구급차. 당장요. 혜숙 이모가 휴대폰을 잡고 번호를 눌렀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다. 소희는 실려갔다. 진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심각한 얼굴이었다. 박진우 씨. 네. 따님 상태가 위독합니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어요. 3일 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맺지 않았지만 진우는 알아들었다. 수술비가 얼마죠? 말씀드렸다시피 6천만 원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계약금 선금으로 3,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2주 뒤에 들어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2주는 너무 깁니다. 준비를 시작하고 장비를 주문하고 해외에서 외과 의사를 초빙하려면 지금 당장 전액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지금 6천만 원은 없습니다. 그럼 빨리 구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진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어떡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기계적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박진우 씨. 익숙하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서연 씨 변호사, 김태훈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 진우는 굳었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따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최서연 씨가 수술비 전액 6천만 원을 지금 바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대가로 뭘 원하죠? 아주 간단한 것 하나입니다. 당신이 최서연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과장이었고 그녀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프로듀서의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녀의 혐의를 벗겨주면 그녀가 돈을 지불합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또다시, 또 나를, 내 진실을 사려고 해. 답변할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24시간, 그 후에는 제안이 무효가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딸의 목숨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왔다. 혜숙 이모가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소희는 안 좋아. 수술이 시급해. 근데 돈이 없어. 계약금은 2,500만 원이 부족해. 그리고 기다릴 시간도 없어. 혜숙 이모가 그를 안았다. 진우야,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꼭.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다. 그는 소희의 방에 들어가 딸의 침대에 앉았다. 벽에 붙은 그림들, 장난감들, 매일 밤 껴안고 자는 곰 인형을 보았다. 미안해, 아가.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진우 씨, 소희 얘기 들었어요. 선금을 더 당겨줄 수 있어요. 내일 1,000만 원 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힘내요. 진우는 화면을 보았다. 1,000만 원, 그리고 이미 있는 3,500만 원을 더하면 4,500. 1,500만 원이 부족했다. 하루 만에 1,5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는 밤새도록 대출, 친구, 지인 등 모든 방법을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오직 최서연 변호사의 제안뿐이었다. 거짓말의 대가로 얻는 딸의 목숨.
진우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다.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제 발로 서 있었다. 아빠.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가, 누워 있어야지. 알아요. 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다가와 옆에 앉았다. 아빠, 해숙 이모님이랑 돈 얘기, 수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진우는 굳었다. 들으면 안 됐는데. 들었어요. 소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 때문에 나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야? 저를 살리려고 거짓말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희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빠, 기억나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용감하다는 건 무서울 때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옳은 일은 어려울 때도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요. 진우는 딸을 껴안았다. 소희야, 이건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널 잃을 순 없어. 저도 정직함을 가르쳐준 아빠를 잃을 순 없어요. 그녀는 몸을 떼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아빠가 거짓말하면 아빠는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게 돼요. 알겠어요. 진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작고 창백한 얼굴, 나이답지 않은 지혜로 가득 찬 눈 그리고 깨달았다. 딸이 옳았다. 그는 딸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팔 수 없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을 잃고 딸도 그를 잃게 될 테니까. 그는 딸을 꼭 안았다. 알았어, 아가. 알았어. 거짓말 안 할게. 약속해. 고마워요, 아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진우는 딸을 안고 울었다.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비록 이것이 우리 둘을 죽일지라도 저는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아침에 진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우입니다. 제 대답은 잔이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지금 딸의 목숨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압니다. 하지만 제 딸이 가르쳐줬습니다. 진실은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당신은 미쳤군.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직한 미치광이입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소희를 어떻게 구하지?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금 당장 뉴스 켜봐요. 진우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검찰의 23명의 스튜디오 가수와 연주자들로부터 집단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형 가수들이 수년간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씨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모든 대형 기획사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앵커는 계속했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은 최서연 씨의 목소리를 대신했던 가수 이민서 씨입니다. 그녀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화면에 이민서가 나타났다. 불안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저는 4년간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가 진실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용당했던 23명. 이제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진우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기자가 물었다.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정의입니다. 사람들을 속인 가수들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이용당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 산업이 영원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울렸다. 진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받았다. 여보세요? 진우 씨, 저예요. 정 대표. 보고 있어요. 네,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이제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방금 스폰서 5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두 당신의 앨범을 후원하고 싶어 해요. 그중 한 분이 소희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진우는 숨을 멈췄다. 네, 한 자선재단 이사장님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돕고 싶으시다고요? 오늘 병원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겁니다. 수술은 모레로 잡힐 거고요. 진우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대표님, 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소희에게 살 수 있다고 말해줘요.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앉아 있었다. 정말인가? 소희가 살 수 있다고? 그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다. 소희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소희야. 그가 딸을 번쩍 안아 들었다. 아가, 너 수술 받을 수 있어. 모레 널 살릴 수 있대. 소희가 그를 껴안았다. 정말요, 아빠? 정말이야. 어떤 좋은 분이 도와주셨어. 전부 다 내주셨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는 딸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진실이 정말로 가장 강한 거네요. 이틀 후 수술이 진행되었다. 진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혜숙 이모가 곁에 있었고 정 대표도 그를 응원하러 와주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더디게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외과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박진우 씨.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네. 아이는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회복될 겁니다. 따님은 이제 완벽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혜숙 이모가 그를 안고 함께 울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소희는 퇴원했다. 창백했지만 살아있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진우는 딸을 집에 데려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기분 어때? 우리 아가? 좋아요, 아빠. 심장이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넌 영원히 건강할 거야. 아빠, 무대에서 노래할 거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 달 뒤에 첫 콘서트야. 올래.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약속한 거다. 3개월이 지났다. 진우의 앨범이 발매되었고 대히트를 쳤다. 수백만 건이 스트리밍, 극찬 1세계 리뷰, 기적을 믿게 만드는 목소리, 음악으로 승화된 정직함, 박진우,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와서 듣고, 울고, 기립박수를 쳤다. 진우는 립싱크 없이, 속임수 없이, 오직 맑고 살아있는 목소리로 노래했다. 콘서트가 끝날 때마다 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때, 아가? 좋아요, 아빠.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 곧 갈게. 기다릴게요. 반년 후, 진우는 음악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올해의 신인상 후보였다. 그는 정장을 입고 긴장한 채 시상식에 도착했다. 소희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였다. 그들은 스타들, 카메라, 조명으로 가득한 객석에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후보자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는 박진우. 객석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진우는 믿기지 않는 듯 일어섰다. 소희가 그를 안았다. 아빠, 상 탔어요. 그는 딸에게 입을 맞추고 무대로 올라가 무겁고 진짜인 트로피를 받았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상은 제 딸, 소희의 것입니다. 진실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제 딸이요. 그는 객석의 소희를 바라보았다. 딸은 미소 지으며 울고 있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커리어, 아내, 꿈을요. 사랑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요. 객석은 일어나 오랫동안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진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소희를 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아가.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해냈어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영웅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든 것이 등을 돌렸을 때도 내가 나에게 그걸 가르쳐줬어. 1년 후, 진우는 다시 무대에 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조명, 소희는 혜숙 이모, 정 대표, 그리고 이민서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 무대로 불려 나왔지만 저는 대신 진실을 말했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명성을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임수와 거짓 없는 진짜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노래 나의 작은 별을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맑고 강하게 울려 퍼져 모든 청중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진우는 소희를 위해,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노래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은 폭발했다. 사람들은 서서 박수를 치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소희를 바라보았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마워, 아가. 모든 것에. 그는 무대를 떠났지만 박수 소리는 멎지 않았다. 사람들은 앵콜을 외쳤다. 진우는 다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실을 믿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새로운 노래, 투쟁과 정직함, 그리고 진실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객석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들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는 없었다. 길고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섰고 또 한 사람이 일어섰다. 이윽고 객석 전체가 일어나 1분, 2분, 5분 동안 박수를 쳤다. 진우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홀로 무대에 서서 마침내 집에 돌아왔음을 느꼈다. 콘서트 후 진우는 분장실에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최서연이 들어왔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비싼 옷도 없었다. 그저 지치고 나이 든 한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최서연 씨 이후 오실 줄은 몰랐네요. 더 일찍 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5년 전 당신의 인생을 망쳤어요. 당신을 배신자라 부르고 당신의 우승을 훔쳤죠. 당신은 저를 증오할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진우는 말이 없었다. 최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말했고 제게 변할 기회를 줬죠. 고마워요. 무엇을요? 저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줘서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용서해주세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진우는 그녀의 손을, 그리고 얼굴을 보고는 손을 잡았다. 용서합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은 있으니까요. 최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서연 씨, 진우가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서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속임수 없이 노래하는 법을 배우려고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죠? 정직하게요. 행운을 빕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떠났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문이 다시 열리고 소희가 달려와 그에게 안겼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그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아가. 아빠, 이제 항상 노래할 거죠? 응, 항상. 너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소희는 그에게 기댔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우는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아빠도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아빠를 용감하게 만들어줬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딸 함께 살아있는 채로.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정직하고 진짜이며 거짓 없는 온전한 삶이 펼쳐져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에, 언제나